오늘 선생님께 너무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온몸에 혹이 많이 있었고 또 혹을 떼는 수술을 받아도 또 혹이 생기고 이렇게 혹이 많거든요, 몸 안에. 그래서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혹이 많이 생기는 체질이 따로 있는 건지. 우리 몸에 이렇게 약간 덩어리 기관에는 다 혹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자궁, 난소, 갑상선 이런 데 다 생길 수 있는데 정말 거기 모든 가질 수 있는 혹을 다 가지는 분들은 좀 여러 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해서 혹시 저렇게 제 생각에 우리 엄마한테 혹시 무슨 언제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제 얘기 진짜 저 그런 생각 했었어요. 혹시 그런 것도 관련이 없어요. 결혼을 안 해서 싱글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유방이나 그런 근종들 같은 혹들 기본적으로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런데 근데 이제 결혼을 했다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기보다는요, 임신 출산하고는 좀 관계가 관련이 있을 수 있네요. 있어서. 애를 낳으면 혹이 없어지나요? 그렇다기보다 아이를 임신하는 기간 동안 생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그 특정 혹을 자극하는 호르몬의 영향을 안 받는 기간이 생겨버려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 기간 동안 호르몬에 대한, 그 혹을 키우는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줄어드니까 그 기간만큼 혹이 좀 덜 생기지 않겠느냐. 그럼 이 혹을 없애려면 임신과 출산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문득 들다가, 근데 갑자기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지면서 이 생각은 안 하는 걸로. 유방이라는 혹도 그냥 유방 혹이 아니라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혹이 정말 많은데, 유방에 난 혹을 크게 이제 그냥 알기 쉽게 좀 나누어 보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물혹이라 그래서 안에가 정말 액체가 꽉 찬 물혹 같은 낭종이 있고요. 그 안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덩어리가 차 있는 혹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섬유선종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체를 확인하기 전에는 뭐 일종의 결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낭종 외의 혹들은 그 정체를 초음파만 보고는 알기가 쉽지가 않아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혹들이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 크게 나누어서 물혹과 물혹이 아닌 혹, 그 다음에 그 물혹이 아닌 혹에서도 악성과 양성혹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진다고. 유방 검사할 때 너무 아프잖아요. 좀 안 아프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없나요? 그거 잘못하다 가슴 틀어질 것 같아요.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 내 가슴 틀어지면 어쩌나. 그럴 일은 없는 거죠? 네. 죄송해요. 아니, 그 검사 받을 때 저도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일단 그 검사의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정말 그 겨드랑이부터 끌어당겨서 맞아요. 최대한 얼굴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없는 걸 만들어서 일단 끌어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눌러야 돼요. 맞아요.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이렇게 펼쳐서 봐야 보이는. 그렇게밖에 검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1차적으로 하고, 유방 엑스레이를 한 다음에 이제 치밀 유방이라고, 그 유방 조직이 좀 지방 조직이 적고 치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검사는 맨날 근데 사실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다 치밀 유방 조직이어가지고. 그래서 궁금한 건데요. 네. 그렇게 계속 치밀 유방이라 초음파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럼 도대체 엑스레이를 왜 하냐? 그쵸, 다음 그쵸. 그애부터는 그냥 초음파만 하지 싶어서 저 해서 초음파만 몇 날 했거든요. 그랬더니 비교가 안 된다고 또 다시 찍으라면서 혼났어요. 사실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그 미세한 석회화 같은 게, 그러니까 유방암의 아주 조기에 나타나는 그 소견들이 엑스레이에서 발견이 훨씬 잘 되고, 초음파는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보면서 말하는 소견이라서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정기적으로 다 하시는 게 사실은 정확합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는데요. 가슴이 큰 사람이 더 아프냐? 가슴이 작은 사람이 더 아프냐? 작은 사람이 더 아플 것 같은데. 내 말이.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닿는 면적이 넓으니까 일리 있는데 그 통증을 느끼는 면적이 더 넓으니까 그쵸, 더 왜냐면 아프다. 더 눌러야 근데 되니까. 저의 반론은 사람이 꼬집을 때도 이렇게 꼬집는 것보다는 조금 자꾸 꼬집는 게 훨씬 아프다. 둘이 굉장히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뭐 없죠. 나는 가슴이 커본 적이 없고 아니 그 친구는 다음에 잘나본 갔을 적이 때 없고. 병원 갔을 때 한번 다양한 각도로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집어내주세요. 다음에 많이 집어내주세요. 네. 그래서 결론은 안 내고 그냥 끝냈던 적이 있는데요.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봐온 지인이잖아요. 걱정인 게 혹이 많다 보니까 혹시 저러다가
저기 암으로 가면 없잖아. 음, 사실 이런 거 하는데. 가지고 계시는 혹이 이제 종류를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혹마다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혹과 없는 혹이 있어요. 그래서 진료 받으실 때 아마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 혹은 나중에 오래 두면 암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꼭 와서 검진을 해라. 혹은 이 혹은 암이 되는 그런 혹은 아닌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떼자. 뭐 이런 설명으로 이 혹이 이제 암이 될 거냐 말 거냐가 정해지고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기 발견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암이 되는 것 자체를 뭐 내가 예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기적인 체크만 잘 해주신다면 훨씬 그게 유리하시지 않을까. 그 유방암 뭐 조기 진단하라고 그 자가촉진법 되게 네네. 많이 알려주잖아요. 그거 하세요? 선생님도?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한 달에 한 번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사실 저는 하는데 오. 하긴 가끔 하거든요. 목욕하거나 샤워하고 나서 혹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없는 거 아니에요? 3개 있거든요. 아. 검사 받으면.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게 한 1cm 이상 크지 넘어가는 사이즈가 아닌 이상은 촉진으로 만져지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변화를 좀 감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암뿐만 아니라 유방의 여러 가지 질환들을 좀 감지할 수 있어서 인터넷에 유방암 자가검진 이렇게 검색하시면 스스로 하는 검진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샤워할 때 이제 옷을 안 입고 있을 때 거울을 보고 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혼자 이렇게 만져가면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걸 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생리를 시작한 뒤부터는 꾸준히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독 한 군데가 이렇게 끌려 올라가거나 한 군데가 유독 이렇게 약간 함몰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꼭 체크를 받아보셔야 돼요. 제일 궁금한 거는 도대체 왜 생기나? 모르는 안 했으라고요. 유전자가 밝혀져 있는 암이라는 거는 이제 물려받는 유전인 거고 그 외에 가족들끼리 가족력이 있다라는 거는 꼭 그렇게 물려받는 건 아니지만 가족들이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 보니까 공유하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유방암은 그 두 가지 요인이 다 있고요. 그래서 그 유전적으로 집안에 가족력이 있으면 훨씬 더 생길 확률이 높은 거고 그것에 대해서 유방암은 아무래도 이제 발병률이 매우 높은 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유방암은 1기, 2기, 3기 워낙 환자가 많아서 조기에 발견했을 때 완치율도 매우 높고 3기까지도 평생 이제 암을 케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도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가검진이랑 아까 좀 귀찮더라도 엑스레이 좀 이렇게 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가다가 가슴이 약간 찌릿찌릿하는데 없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가끔 저는 혹시 뭐 안 좋아서 그러나 이런 생각 가끔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 그래서 유방도 마찬가지인데 통증이 있거나 분비물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는 암보다는 다른 염증성 질환일 확률이 높고요. 저 이제 딸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되면 가슴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애들은 언제부터 검사를 어느 주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생리 시작하고 2차 성징이 이제 2차 발달이 시작이 되면 자가 검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안 되는데요. 원래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 국가에서 그 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진은 만 40세 이후부터 이제 제공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자기 회사나 직장에서 이제 검진을 조금 더 패키지로 해주시는 경우에는 그 전에 나이대로 하시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직접 찾아서 해야 되는 거라서 보통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가 검진 위주로 해서 뭔가 발견이 되면 병원에 가는 걸 추천을 하고요. 또 성인이 되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게 어떨까 해요. 혹이 안 커지고 저는 안 생기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이 안 생기게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자궁근종 같은 경우는 뭐 난소나 자궁이나 이런 쪽은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유방 같은 경우도 되게 건강하게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뭐 체중을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하고 뭐 술 담배를 피하고 이런 것들 그냥 누가 들어도 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건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정말 고지고대로 건강하게 사는 건 쉽지 않아서
정기 검진을 그냥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변에 생각합니다. 한 번씩 또 짜야 되겠네요.